엔더의 게임이라는 소설 다들 아시죠? 진짜 명작인데 동시에 엄청난 논란을 몰고 다니는 작품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또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어린 영웅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주인공 엔더 위긴이 평생 짊어져야 할 거대한 딜레마의 핵심이죠. 그는 인류를 구한 영웅이지만 그 방법이 한 외계 종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거였으니까요. 사실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랄까 되게 명확하게 내놓았어요. 의도가 전부다 이거죠. 엔더의 의도는 선했으니까 그는 무죄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야기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까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은 확고해요. 엔더는 착한 의도를 가졌으니까 무죄다. 근데 재밌는 건 정작 소설을 읽어보면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갈증이 시작됩니다. 온 세상이 엔더를 영웅이라고 하는데 정작 엔더 자신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엔더의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엔더의 마음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모건 샌더라는 분석가에 따르면 이 소설은 엔더의 정체성을 크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보여준다고 해요. 바로 그의 형과 누나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 보시면 딱 보이죠? 한쪽은 형 피터를 닮은 아주 폭력적이고 권력을 좇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한쪽은 누나 벨란타인을 닮은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모습. 엔더는 스스로를 이 두 개의 극단적인 모습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게임을 할 때조차 살인자야. 피터 형이 이걸 보면 자랑스러워하겠지. 라면서요. 자기 안의 폭력성을 전부 형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바로 다음 순간에는 그 애를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왜 날 가만두지 않은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해요. 이 연민 가득한 모습은 또 누나 밸런타인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폭력을 쓰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 모순이야말로 엔더라는 캐릭터의 핵심인 거죠. 샌더의 분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작가인 오슨 스캇 카드가 소설의 결말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엔더에게 강제로 면죄부를 쥐어준다는 거예요. 왜냐?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자기 철학을 독자들에게 설득시키려고요. 자, 그럼 작가가 어떻게 엔더를 용서받게 만드는지 그 네 가지 방법을 한번 보죠. 첫째, 재판을 안 받아요. 의도는 증명 못하니까 법적 책임도 없다는 거죠. 둘째, 아예 다른 행성으로 보내버립니다. 과거의 범죄로부터 물리적으로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셋째, 적이었던 외계 종족에 대한 책을 쓰게 해서 갑자기 그들의 구원자인 것처럼 포지션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죽은 자를 위한 대변인이라는 아주 멋들어진 새 이름, 새 정체성을 부여해서 모두에게 존경받게 만들죠. 결국 어때요? 공격적인 피터는 슬그머니 지워지고 착한 밸런타인의 모습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엔더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런 식의 강제 용서는 엔더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반쪽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정체성을 더 조각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치유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기서 속편인 죽은 자의 대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요. 진짜 치유는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마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여기서 제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AI가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가 진짜 중요해요. 제인은 오직 엔더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엔더가 자기 창조주이자 부모고 세상의 전부인 거죠. 어때요? 엔더가 자기 형과 누나를 통해서 정체성을 나눠 생각했던 거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말 그대로 제인은 엔더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엔더가 제인과의 연결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제인은 자기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이건 과거에 어른들에게 조종당하고 버려졌던 엔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제이는 엔더와 달랐어요. 제이는 자기 프라우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상실을 인정하고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깨닫죠. 자기 일부가 죽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는 엔더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엔더가 걸어가야 할 치유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결국 이야기는 마지막 결론에 다다릅니다. 엔더는 학살자이거나 구원자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 두 가지 모두여야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내 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 순간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를 파괴한다. 파괴와 사랑, 공감과 폭력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 엄청난 깨달음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폭력 더하기 공감.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엔더가 자기 자신을 피터 아니면 밸런타인이 아니라 피터이면서 동시에 밸런타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비로소 완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둘이 합쳐져야만 진짜 인간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의도가 전부다라고 말했던 작가. 근데 혹시 이 엔더의 게임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작가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